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영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와는 반대로 우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FC 수비수인 김남춘 선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살을 했어요. 나이도 31살밖에 되질 않습니다. 축구선수는 경기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자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이 젊은 사람들은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암이라든가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0대 30대는 1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로 사망하는 분이 하루에 몇 명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너무 또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듯 하면서도 또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그때가 아마 40대였을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면목동에서 강남까지 다녔습니다. 그때 동부간선도로 이쪽으로 쭉 가다가 한강 쪽으로 딱 합류해서 자전거를 탔는데요. 출퇴근할 때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한강에서 자살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시체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걸 건져낸 거죠. 그런데 사람도 젊은데 이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물속에 빠졌으니까 이 얼굴 자체부터 해가지고 몸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면 이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인생을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살자.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예전에 조용필 씨 에세이집에서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우리 막내 누나가 조용필 씨 강팬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조용필 씨 전성기 때 이 소녀 부대들을 막 이렇게 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뭐 40, 50대 되신 분들 중에 조용필 씨 팬들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누나가 강팬이었어요. 그때 앨범도 꼬박꼬박 사고 뭐 에세이집 같은 거 나오면 그것도 사고 사진첩도 가끔 낸 적이 있었거든요. 조용필 씨가 그런 것도 사고 그랬는데, 누나가 이런 걸 샀나 하고서 한번 이렇게 쭉 넘겨봤는데 거기에 조용필 씨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자살의 반대는 살자다. 그러면서 내가 무명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었는데 이 글자를 반대로 하니까 살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을 힘으로 한번 다시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조용필 씨처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살면서 물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하면 있잖아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이것을 좀 미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자살이라는 건 나 자신을 살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이것을 미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죄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자살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부터 막 자살하고 현직 서울시장이 막 자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거 약간 정의로운 것처럼 좀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특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 많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 자살해요? 남은 인생 어차피 늙으면 죽을 텐데 스님이 부여한 내 인생이잖아요. 최소한 열심히 사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자살한 사람들은 그 유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지만,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오죽 그렇게 고생스러웠으면 자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당수가 내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학력고사 보고 그랬을 때 한번 그 시험 보고 나면 한강에서 떨어져 죽고 자살하고 이런 청소년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 청소년들은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아직 20살도 채 안 된 이 청소년들이 시험 잘못 봤다고 한강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이 창창한 사람들이 20살도 안 된 사람이 시험 잘못 봤다고 떨어져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없습니다. 이번에 김남춘 선수의 그 사주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일단 비경겁제가 좀 강해요. 그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이 휘어질지를 모르고 뚝 부러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유명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자살하신 분들의 이 사주를 이렇게 모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찡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주를 딱 보고 너는 자살할 사람이야, 30을 넘기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살할 사주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의지,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한강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한강 다리에 이렇게 보면 뭐 SOS 생명의 전화 해가지고 한강 다리 가운데에 이게 전화기가 있어요. 다리마다 다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빠져 죽으면 전화가 다 있겠냐고요. 사람이 이 한강 다리에서 떨어진다, 이거 엄청난 용기거든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해라 그래도 난 못해요. 한강에서 떨어진다? 다리에서? 엄청난 용기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 갖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다고 봐야죠. 자살하는 것도 용기인데 그 용기를 다른 데 쏟아붓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났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건강하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러운 건데, 건강에 빠져 죽고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자살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저는 다 싫어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직이었어요. 현직 서울시장이 자살을 한다. 할 말이 없어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가장 주체가 돼야 될 게 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 봤을 때에도 그 사람의 이제 그 사주의 운을 보면 분명히 좋은 운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비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만 넘기면 이제 그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딱 차단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주 맑은 날씨고 즐거운 주말인데 제가 자살이라는 좀 우울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사주 드라이브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